다음 달에 열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가운데 대통령실 감사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다가 고성까지 주고받으면서 충돌했습니다. 원인은요,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자 이른바 그림자 실세라고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감사 출석 여부 때문이었습니다. 여당이 김 비서관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, 지금 이렇게 나서서 문제의 발단이 됐는데요. 국정감사에 대통령실의 예산 그리고 인사를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이 출석하지 않는 건요, 민주화 이후 국정감사 제도가 자리를 잡은 지난 1992년 이후에 단 한 차례의 전례도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김 비서관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현 정권의 최고 실세이기 때문에 여당이 그를 엄호하고 나선 거 아니냐, 지금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대통령실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해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이 여야는 시작 10분도 안 돼서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. 야당이 요구한 증인 명단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빠진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건데요. 유상범 의원은 1992년 14대 국회 이후 인사와 예산 등 이 대통령실 살림을 총괄하는 이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증인 명단의 대통령 비서실에 보면 지금 총무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.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. 총무비서관이 인사와 예산을 다 총괄하는 핵심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참여를 했습니다.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이 노태우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33년간 이 총 11명의 총무비서관이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을 했다는 건데, 이 역대 정부에서 소위 이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전임 총무비서관들도 모두 이 국감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. 그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감사원에서 저희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다만 지적 사항이 없었을 뿐입니다. 이정도 총무비서관입니다. 마지막으로 윤재순 총무비서관입니다. 아마 대통령께서 입주하기 전부터 외교부 장관 아마 그 전부터 쓰던 유리 온실일 겁니다. 화분 같은 걸 이제 조금 죽으려고 그러면 그다음 놔두기도 하고요. 국정감사는요, 국회가 행정각부의 행정각 부처, 그다음에 산하기관의 예산, 인사 같은 업무 전반을 점검을 하면서 이 국정 운영 실태를 감시를 하고,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서 내년 예산 심사에 반영하는, 그게 본래 목적입니다.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예산과 인사를 책임지는 이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의 핵심 대상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. 그래서 지난 30년 넘게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참석은 관례로 이어져 온 건데,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이걸 깨겠다고 나선 겁니다. 김현지 총무비서관은요, 이미 국회 예결위의 이 결산심사, 지금 이미 이루어졌습니다. 이 결산심사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지난 17년 동안 이어져 왔던 관행을 깬 당사자가 됐습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이달 초 열린 이 국회 예결위에 이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대신 대통령실 재정기획 보좌관이 출석을 한 건데요. 당시에도 국민의힘에선 2008년 이후 17년 동안 결산심사에 이 총무비서관이 항상 출석을 해왔다면서 김 비서관이 관례를 어기고 책임을 방기했다,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. 여기에 더해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까지도 이 불출석할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.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, 특히 이 대통령의 원조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친명 이 7인의 소속의 김영진 의원까지도 이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아니 30년 동안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때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냥 당연직으로 국회 국정감사의 대상이거든요. 그냥 채택하면 되는 겁니다.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.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 주권 정부가 지켜야 될 원칙이다.